안녕하세요. TV 메디컬 케어 김진주입니다. 생활하면서 어딘가 아프고 또 쑤신 통증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이 허리 통증은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보는 통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을 찾아서 기본적인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곧 나아지겠지, 또 수술을 해야 하면 어쩌나 하는 이 막연한 부담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수술을 하더라도 상처를 조금만 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떨쳐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으로 대표되는 허리의 통증,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TV 메디컬 케어는 여러분의 전화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는 동안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우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으로 대표되는 허리 통증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 허리 통증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질환들인데요.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요즘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운동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바람에 네. 허리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과도한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쉽게 얘기해서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약한 통증에도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허리 디스크와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앞서 짚어주셨듯이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아픈 통증이 주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요통뿐만 아니라 다리 통증도 유발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네. 그림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신경이고, 네.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은 튀어나온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신경이 눌리게 되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 소견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 오른쪽에 이 노란 동그라미 안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 디스크,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에 반해서 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와는 좀 달리 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하얗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이 내려가는 척추관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잘 안 보이고 네. 까맣게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관절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두꺼워졌다. 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후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두꺼워져서 신경을 꽉 누르는 경우에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원인으로 이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허리뿐만 아니라 이 종아리까지 당기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와 이 척추관 협착증,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허리 디스크는 주로 20에서 40대 젊은 분들한테 발생하게 되고, 네. 척추관 협착증은 중장년층 50에서 60대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비탈길을 오르기가 힘듭니다. 그 비탈길을 오르면 허리를 굽히게 되는데, 네. 항상 통증은 있지만 허리를 굽히거나 숙이거나 앉아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비탈길을 내려갈 때, 다시 말해서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걸을 때 통증이 심해져서 네. 허리를 굽힐 경우에 앉아서 쉬면 호전됩니다. 그리고 다리의 경우에는 누워서 아픈 다리를 들면 허리 디스크는 통증이 심해서 들 수가 없고,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는 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아프고 또 이 척추관 협착증은 반대로 이 뒤로 젖히면 아프고 또 이 허리 디스크 때는 다리를 들 수 없지만 협착증은 이 다리를 들어도 아프지 않다는 차이점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 혼자서도 이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아무래도 이 빠른 대처가 필요할 텐데요. 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 치료법이죠. 이 어떤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로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좋은 비수술 치료가 나와서 비수술 치료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존적 치료는 약물이나 운동요법, 물리치료가 있고 비수술 치료라고 표현되는 크게 얘기하면 신경성형술과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그리고 근막톡종 주사치료나 네. 압박골절인 경우에 간단한 비수술 치료인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 있습니다. 네, 이 수술적 치료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수술적 치료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하는 미세현미경 수술과 네, 유압술인 경우에도 최근에는 근육의 손상을 굉장히 줄이는 최소침습 척추 유압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TV 메디컬 케어는 여러분의 전화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우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TV 보시다가 이 허리 디스크와 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전화로 참여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비수술적인 방법과 이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수술적인 방법 중에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신경성형술은 방사성 영상 증폭장치를 이용해서 시암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암을 이용해서 작은 카테터, 지름 2mm 정도의 작은 카테터를 척추관에 넣어주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네. 이건 허리의 경우에 꼬리뼈를 통해서 화살표, 빨간 화살표에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카테터입니다. 네. 꼬리뼈 사이에 작은 관을 넣어서 직접 관찰하면서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 마취로 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게 되죠. 오른쪽 네. 그림은 엉치뼈를 앞에서 뒤로 보면서 직접 어느 위치에까지 바늘이 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주입하는 걸 찍어준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잘 만들어진 컴퓨터 그래픽인데요. 네. 꼬리뼈 주위를 해서 작은 카테터, 관이 디스크 때문에 자극받아서 유착되어 있는 신경 주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선 저렇게 약물이 한번 주입돼서 네. 유착을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치료 약물과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 치료 약물이 들어가서 신경의 부종 및 염증을 가라앉혀 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경 성형술은 이런 분들이 선택하면 효과적이다 하는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나 목 디스크, 네. 그리고 협착증, 그리고 여러 마디에 발생한 디스크나 협착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경우, 네. 그리고 척추 수술 후에도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수술을 하고 싶지만 전신 마취가 어려운 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에 있는 대로 내시경과 이 레이저를 이용하는 시술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내시경, 네. 직접 눈으로 환부를 볼 수 있고,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의 크기를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왼쪽 그림에서 보면 치료 방법은 비슷한데 그 꼬리뼈 주위로 해서 작은 카테터, 관을 신경 네. 주위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내시경을 통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유착되어 있어서 부어있는 신경 주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약물을 주입해서, 그리고 또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크기까지
레이저를 통해서 줄여주게 됩니다. 네, 이 오른쪽 사진이 직접 이 레이저로 내시경으로 살펴본 사진인 거죠? 네, 네. 네, 이 직접 이 환부를 보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눈으로 보기 전까지 MRI에서 보이지 않는 부위를 눈으로 확인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척추 수술 후 칠패증후군이라는 병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0분 내외의 짧은 시술 시간이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령인 환자인 경우에서 쓸 수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케어는 여러분의 전화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허리 통증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서 짚어주신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이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나 또 고혈압, 또 당뇨 같은 병이 있어서 치료가 될까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좋은 치료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효과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성형술과 비슷합니다. 네. 척추목 디스크나 허리목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네. 그리고 급성이나 만성 요통,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I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성형술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그림은 디지털 체열 측정기를 통해서 네. 시술 전후에 비교한 사진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파랗게 보이는 경우는 보이는 부분은 네네. 신경이 눌려 있어서 체온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체온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치료 후에 체온이 회복되어서 노란색, 그리고 약간 붉은색으로 양쪽 비슷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혈액순환이 안 되던 부위가 다시 연두색으로 같은 색으로 변했다는 건 같은 치료가 색으로. 잘 됐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다음 알아볼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이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 척추 압박골절에 주로 사용되는 이 치료법이라고 하던데 우선 이 척추 압박골절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척추 압박골절은 요새 골다공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도 합니다. 뼈가 약한 경우에 흉요추부에 네. 압박이 가해져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은 흉추 12번 뼈에 네. 노란 원 속에 압박골절이 된 부위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엑스레이인데 12번 뼈가 위아래 뼈처럼 네모나지 않고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 통증이 유발되면 MRI를 찍어서 압박골절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경피적 척추체 성형수술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은 네. 뼈가 저렇게 압박골절이 됐을 때 작은 관을 척추뼈 속에 집어넣어 의료용 시멘트를 척추뼈 속에 쭉 밀어넣어 척추뼈를 올려주고 네.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간단한 시술법입니다. 네, 그럼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네. 동그란 부위의 가운데 보이는 12번 척추뼈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과 왼쪽에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된 부분에 뼈에서 그 시멘트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네네. 혈관이나 그쪽 근육이나 신경 쪽으로 시멘트가 누출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네, 이건 네. 그럼 치료가 잘 못 된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건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일본에서 보시면 뼈의 모양이 쐐기 모양으로 돼서 압박돼 있고 3번에서 보시면 시멘트를 다 집어넣어서 네네. 높이를 다시 원상 회복시켜주고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경우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TV 메디컬 케어는 여러분의 전화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척추관 협착증과 이 허리 디스크로 대표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TV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북구에서 연락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제가 저기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네. 예, 요즘에 너무 이게 팔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네. 예, 살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수술한 그 우위가 또 저기 협착증이 온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네. 그래서 마침 틀으니까, 예, 텔레비 틀으니까 이게 나와서 전화 드렸어요. 네. 수술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네. 요새도 다리가 많이 불편하십니까? 다리가요, 네. 팔이 이렇게 아프고, 네. 이제는 정갱이까지 해서 발바닥까지 아파요. 양쪽 다 예, 그러십니까? 양쪽. 그러고 양쪽 팔이 그렇게 제리고 아프고요. 팔도 그러세요. 네. 척추 협착증이, 요추에 척추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경추, 목 부위에 협착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경우에는 예. 허리 MRI를 찍을 때 경추 MRI까지 같이 찍어서 경추에도 협착증이 있는지를 요새는 예.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예. 지금 그 수술한 부위 윗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면 예. 말씀을 들으셨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서 척추에다 주사를 맞으면요,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세요? 아주 잘 됐습니다. 중요한 건 협착증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정도의 차이입니다. 예. 어느 정도 MRI를 당연히 찍으셨겠지만 예. MRI를 찍어서 정말로 많이 막혀 있고 그 예. 수술한 부위 윗부분이 예. 불안정성이 있어서 덜렁거린다, 들썩거린다 예. 라는 판단이 들면 예. 언젠가는 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런 소견이 없고 주사 치료로 어느 정도 호전이 있으시다면 예. 잘 아껴 쓰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근데 한 달에 네. 한 번씩 맞아야 돼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요. 우선 한번 좀 맞아 보시고 네. 정말로 더 지금 6번째 힘드시다면 맞았어요. 6번이요. 얼마 6개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6개월에 6번 맞으셨습니까? 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네, 너무 아파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네. 네,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는 이 주사 치료법만으로는 조금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께는 이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신경 성형술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압술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 그 윗마디에 불안정성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까지 주사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이 선생님 예.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몇 번 더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도 예. 이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다시 예. 이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 이 상담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전화 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에서 연락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예.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하고 났는데 1년이 좀 한 달쯤 됐는데 네. 자꾸 수술을 한 그 심박은디가요. 네. 띠끔띠끔 하더니 네. 예, 다리가 오금탱이가 좀 시큰거리는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궁금해서 뭐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요. 네, 잘 전화 주셨습니다. 그 수술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작년 2월이에요. 작년 2월이요? 그럼 1년 좀 넘으셨네요. 예. 네, 몇 마디 받으셨습니까? 한 마디? 두 마디? 둘 인공 갈았어요. 두 마디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 유압술을 받으셨다면 유압술을 받았다는 개념은
허리를 두 마디나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눌려가지고 네. 협착증에 네. 눌려가지고 그걸 이제 두 개를 양자 심을 박았어요. 네, 심을 박으셨죠. 네, 네. 네. 금방 전에 환자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 또 수술 후에 다리가 또 아프시면서 그 윗마디나 아랫마디에 협착증이 발생하시면 네. 우선은 비수술 치료로 주사 치료나 신경성형술로 예. 통증이 어느 정도까지 호전이 되시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제 얼마 전지 정도가 또 왔는지. 네, 네, 맞습니다. 무조건 협착증이 왔다고 해서 수술 받거나 네.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네, 대부분 비수술 치료, 주사 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껴 쓰시면 대부분 문제 없이 잘 쓰십니다. 그럼 수술한 병원에 가가지고 네, 다시 의논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하셔야죠. MRI를 꼭 찍어보시고 네. 협착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중요한 건 비수술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확인해서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시다가 네. 혹시나 수술이 필요하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 약으로는 안 돼요? 막힌 건 약으로 먹는 약으로는 잘 안 풀립니다. 아쉽게도. 네, 어머니 약보다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하셔서 얼른 치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ETV 메디컬 케어는 이 허리 디스크와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이 허리 통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부산에서 연락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내가 협착증에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예. 네. 별것을 다 해도 소용없고, 딴 데 가면 수술을 허락해서 MRI를 찍어도, 네. 어떤 데 의사한테 가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데 가면은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수술을 안 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어떤 증상이 제일 힘드십니까? 다리가, 맨 처음에는 네. 뒤로 다리가 당겼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앞에 무릎 밑으로가 제일 지금 꽉 탑니다. 무릎 밑 종아리 옆으로. 예, 예. 네, 종아리 옆으로 당기고 아프고. 예. 네, 밤에도 많이 아프십니까? 밤에 되게 알려갖고 네. 잠을 못 자고 했는데, 네. 이제 MRI를 찍고, 네. 주사를 한 대 주사 맞았지만, 네, 네, 네. 그 통증은 조금 아, 없어졌거든요. 정말. 그러는데, 네. 일이 10분 거리를 못 걸어요. 그러면 증상만으로 미루어 보건대 예. 협착증이 맞고 예, 좀, 협착증이 네. 4분, 5분이 많이 네. 눌려져 있답니다. 심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간절도 있고. 네. 10분 네. 정도밖에 못 걸으신다면 네. 많이 심한 상태십니다. 네. 그러면은, 그 비수적으로도 됩니까? 비수술 치료를 하시면 예. 10분 정도밖에 못 걸으시면 일시적으로는 호전은 있지만 예.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럼. 네, 어머니 지금 상태가 조금 많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비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이 수술적인 치료법을 고려해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네. 방송 잠시 후에는 이 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네.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고창에서 연락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떻게 예. 불편하세요? 예. 예, 작년부터 양 다리, 아래 다리가, 종아리가 네. 막 당기고 아파가지고, 이게 지금 금년 1월 달에 가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네. 예, 받았는데, 그게 협착증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네. 예, 협착증 나왔는데, 이게, 이 주사를 맞으면 풀어지거든요. 아까 뭐 약물 주사라든가 허리다 맞는 거요. 네. 예, 근데 그거 계속 맞아도 되는 건지. 네. 주사 치료가 나쁜 치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네, 사탕도 많이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용량과 용법이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2달 전에 맞았습니다. 2달 전에 맞으셨고 그렇게 용량이 많지 않았다면 예.
조금 더 치료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라는 게 지금 없고요. 네. 아프면 가서 주사만 맞는 겁니다, 지금. 주사 맞고 나서 예, 예. 날아갈 듯이 좋으십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고 정도 아주 아니시고요? 편합니다, 아주. 네. 걸어 다니기에 편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아파요, 지금 또 또. 아프세요? 주무실 때는 어떠십니까? 주무실 때는, 잘 때는 별로 크게 아픈 거 없습니다. 네. 허리가 아픈 것도 없고, 전혀 네. 허리가 아픈 것도 없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증상으로는 주사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MRI 소견도 그렇게 만약에 심하지 않으시다면 예, 예. 비수술적인 치료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랬습니까? 근데 의사는 그냥 그 수술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아프면 그렇게 한 번씩 받는 것도 큰 지장이 없다고 네. 그냥 주사 치료를 한 번씩 하라고 그러고만 하거든요. 그냥 아프면 오라고 그래요. 아프면. 네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합천에서 연락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지금 허리가 네. 한 5년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네.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네. 또 도졌다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수술할 때에 협착증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또 이 뒷다리가 땡기고 이래서 그 통증 치료를 하고 주사도 맞고 이래 하거든요. 네. 그래 할 때는 조금 낫고 예.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아프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싶었어요. 네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수술을 나사를 박는 유압술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냥 디스크 수술했어요. 디스크 수술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또 다리가 아프시면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다면 어디 또 디스크가 재발됐는지 아니면 다른 마디에 디스크가 또 생겼는지 예. 우선 그래, 진단부터 선생님- 다시 해보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네. 했는데 가가지고 네. 예, 네. 이제 또 해봤거든요. 네네네네.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네. 또 도졌다 해요. 도졌다고? 예, 도져가지고- MRI도 다 찍어보신 겁니까? 예, 도져가지고 이게 수술로 해보면 어떡하냐고 이래 하대요. 그래도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몇 번 받으셨는데 여전히 계속 아프시면 예, 우선은 처음에 수술해 주신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시는 게 지금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지금처럼 이 다른 네. 부위가 또 더 아프신 분들은 네. 이 내시경으로 직접 이 병변을 살펴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살펴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진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네. MRI입니다. MRI를 찍고 수술하신 분들은 또 조영제를 맞아가면서 정밀한 MRI를 또 찍습니다. 그러면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재발했는지 다른 부위에 터졌는지 무슨 염증이 있는지 골절이 있는지 MRI로 다 확실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이번에는 이 MRI를 꼭 다시 한번 선생님. 네네. 옷에는 네. 이래 떼가지고 수술 안 하고 네. 이 MRI로 가지고 이래 할 수도 있다 하는데 그래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신경 성형술이나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그렇게 네.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 어머니 저희가 설명해드린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 치료 받으셨던 병원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다시 한번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상담 전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이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부분의 이 허리 통증은 이 보존적인 치료법이나 이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하지만 이 치료 시기를 조금 놓쳐서 이 늦게 발견하신 분들은 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서서 이 두 가지 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미세 현미경 수술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미세 현미경 수술은 네. 아주 최첨단 현미경을 이용해서 피부 절개를 최소로 한 후에 신경이나 튀어나온 디스크를 네. 아주 자세히 보고 신경 손상이 없도록 아주 안전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저기 왼쪽에 수술복을 입고 의사가 서 있고 비닐에 쌓여 있는 부분이 최첨단 현미경입니다. 네. 감염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비닐로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뼈를 약간 오른쪽 리트랙터라고 하는데 신경을 젖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신경을 젖히고 뼈를 살짝 제거한 후에 디스크 신경 밑에 있는 디스크를 현미경을 보고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절개하는 부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절개 부위는 보통 1.5cm에서 2cm, 네, 아주 작게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상처 부위를 최소화한다는 이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앞서 이 비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세 현미경 수술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능할까요? 네, 아주 가능합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능한 이유는 네. 첫째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상처가 작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네. 수혈의 부작용도 작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수술이 안전하고 내시경 수술로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작기 때문에 수술 유착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이 미세 현미경 수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왼쪽에 네.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제일 빨간 아랫마디에 원 아닌가요? 빨간 원 안에 있는 네. 까만 부분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하얗게 네. 신경이 잘 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시술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세 현미경 수술은 이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의 환자,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환자, 그리고 척추 협착증인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현미경 수술을 해서 디스크 파열이 심해서 조각이 이동된 경우에도 현미경을 보고 그걸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한 마비가 있는 경우에도 현미경으로 다 치료할 수 있고 네. 내시경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그리고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도 현미경 수술로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세 현미경 수술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수술법인가요? 네, 예전에는 척추 유압술, 나사막는 수술하려면 네. 한 마디 수술하려면 한 뼘 정도를 가운데로 쭉 절개를 하고 시행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네. 한 마디 수술을 하더라도 양옆으로 11자로 한 2cm 정도씩 절개를 하고 네. 수술 시간도 한 2시간 정도 해서 수혈 없이 아주 가능합니다. 네. 작은 상처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에 수술 부위 통증이 작아서 회복이 빠릅니다. 네. 그 다음 날부터 활동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견인이 거의 없어서 무엇보다도 신경 손상의 위험이 아주 작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척추 유압술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네. 왼쪽 그림에 노란 화살표 보시면 요추 4번 뼈가 요추 5번 뼈 앞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보이는데요. 예. 진단은 제4, 5 요추간 척추 전방 전이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허리에 불안정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사를 이용한 유압술을 시행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나사가 박혀져 있고 뼈와 뼈 사이에 네. 하얗게 점처럼 보이는 게 인조뼈인데 인조뼈를 넣어서 요추 4번과 5번 뼈의 유압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세 군데 인조뼈가 들어간 거군요. 네, 맞습니까? 예, 노란 원 안에? 노란 거 안에? 예. 네. 예. 세 군데로 보이실 수 있는데 하나입니다. 네, 저기 하나의 네. 인조뼈가 들어간 네. 거군요.
네, 그럼 이 척추 유압술은 주로 어떤 증상이 있는 분에게 잘 맞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네. 불안정성, 허리가 들썩들썩 움직이거나 그리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제거하는 관절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네.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할 때 불안정성이 없다 하더라도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기존 수술과는 다른 경로로 접근하므로 재수술 경우에도 안전하게 유압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 허리 디스크로 대표되는 이 허리 통증에 대해 이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티비 메디컬 케어는 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직접 전화로 받아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주에서 연락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네, 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허리가요, 네. 50대 후반부터 네. 허리가 약간 통증이 있고, 허리가 휘어 보이죠. 네. 꼬부라졌다 그죠. 네. 근데 그걸 TV 보니까 네. 네. 주사로 이렇게 치료하면은 네. 허리가 펴진다고 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예, 예. 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많이 눈에 띄입니까? 그러죠. 아, 그러세요? 그리고 네. 길을 이렇게 걸으면은 네. 갈수록 더 그냥 꼬부라져요. 허리가. 아, 앞으로. 예. 아, 앞으로 꼬부라져서 걷기 힘들고 무릎도 구부러지시고. 무릎은 그렇지 않지 허벅다리 네, 있는 데가 쪽으로. 네. 허벅다리가 약간 통증도 있고 그래요. 네. 아, 지금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예. 허리의 변형도 같이 있을 수 있고 허벅지 통증은 허리 변형 때문에 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근육통일 수도 있고 협착증이 같이 동반된 증상일 네. 수도 있습니다. 따로 정밀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엑스레이나 MRI 같은? MRI를 찍었더니 네. 수술이 좀 못 온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수술을. 진단은 그러면 협착증으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무슨 후만증이나 측만증으로 받으신 겁니까? 협착증으로 협착증으로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환자분은 병을 따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협착증도 있고 네. 척추 변형의 한 형태인 후만증이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는데요. 척추가 앞으로 굽는 병입니다. 네. 단순히 척추 후만증만 있을 때는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네, 협착증을 동반한 후만증인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주사로 많이 나오더만 그 주사로는 주사로는 치료가 안 됩니까? 주사로는 협착증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후만증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버님이 지금 현재 이 척추 협착증뿐만 아니라 이 후만증도 있는 것 같다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보다 정확한 검진을 받으셔서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연락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도 허리가 그렇게 안 좋죠. 네. 허리가 뭔가 이 다리, 무릎 위에로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게 허리가 약간 틀어진 듯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파에나 앉았다 쓰면은 잘 안 서지고 그렇게 아파요, 다리가. 네. 그러면 지금 앉았다 서거나 걸으실 때 허리가 더 아프십니까? 다리가 더 아프십니까? 허리도 조금 이제 뻑적지근은 네. 아프지만은 네. 다리가 그렇게 무릎 쪽도 그렇고 네.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네. 저기 아까 통증 클리닉 같은 데 가서 주사를 한 번씩 맞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좀 부드러운데, 그럼 좀 부드러우세요? 네. 예, 그런 주사 맞아도 그 몸에 지장이 없는가도 싶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맞아도요? 네네네. 그거 맞고 오는 날은 좀 걸어다니기가 좀 그러시죠. 나요. 네. 예. 그런데 그건 하나의 통증을 치료해주는 치료법이지만 진단이 중요한데 진단은 그러면 어떤 걸로 받으신 겁니까? 뭐 MR이야 찍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찍어봤는데 네. 4번, 5번 뭐 그런 데 가서 뼈가 좀 안 좋고 네. 100m 뭐 버스 한정거장 네네. 못 걸을 때 네. 뭐 그때나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예, 걸어 다니죠. 그냥 그런 대로 운동도 네. 좀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살으려니까 좀 힘이 들고 힘드시죠? 이렇게 팔까지 그렇게 아프고 그래요. 네. 많이 네. 목줄기까지 네. 그렇게 아파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진단도 적절하게 받으신 것 같고 치료도 적절하게 받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크게 호전이 없다거나 조금씩 악화되는 느낌이 드신다면 치료 방법을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네. 바꿔야 할까요? 어떤 주사 치료나 어떤 약물을 쓰거나 어떤 약물을 쓰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똑같은 주사 치료도 놓는 부위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효과가 많이 다릅니다. 네. 허리 쪽으로만 놔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리 이렇게 허벅지 같은 데 아프다고 그래도 허리에다 놔야 된다고 그러고 허리에다 놔주셔요. 아, 그러세요. 허벅지 통증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허리 주사를 했는데도 다리 통증이나 심하지 않은 협착증에서 다리 통증이나 허벅지 통증이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는 근막통증 증후군이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이 뭉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따로 근육에 대한 치료를 따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네. 치료하려면 어디 대학병원 같은 데 가야 되죠? 치료요? 예. 네. 근막통증 증후군은 또 잘 치료하는 선생님도 또 따로 계십니다. 네. 네, 어머니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허리 통증에 관련된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 서울 지역번호 02-2633-9833번으로 계속해서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고양시에서 연락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11월 13일 날 네. 디스크라고 해갖고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근데도 계속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 계속 아파가지고 통증 치료 받으러 다니고 이랬는데도 안 가라앉아가지고 네. 요번 12일 날 다시 시술을 받았어요. 네. 근데도 지금 받은 지 일주일 됐는데 계속 아파갖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다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허리도 많이 네, 아프고 허리도 무릎이 아프시죠? 네. 저리고 막 시리고 그래요. 무릎 앞쪽으로요? 예. 그러면 수술 부위는 뭐 3번, 4번이었습니까? 아니면 4번, 5번이었습니까? 디스크 수술할 때는 3번, 4번으로 받았고요. 네. 근데 시술은 뭐 4번, 5번으로 다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잘 받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수술 받고 나셔서 통증이 조금 오래 남거나 예전 통증이 간혹 다시 발현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MRI는 다시 찍어 보셨겠지만 MRI를 찍었을 때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대부분 호전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네. 아픈 것도요? 네, 신경이 한번 이렇게 눌리고 나면 신경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움직이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예전에 아팠던 통증처럼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악화가 되면 다시 한번 치료를 고려해봐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될 건 다시 MRI를 찍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된다면 네.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6개월 정도 오래 지켜보시는 네, 좀 게 오래 걸립니다. 네, 좋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연락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허리가 한 5년 됐는데, 네. 허리가 처음에는 뭐 디스크가 터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한 몇 년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MRI 찍어보니까 네. 뭐 MRI 상에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해요. 네네. 그런데 그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경막 내시경 네. 한번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그 통증이 안 가시더라고요. 네,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예. 해야 될까요? 허리가 아프시면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허리가 허리 부위하고요. 네. 발가락하고 발등하고 지리하게 아파요. 허벅지 종아리까지 다 같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발등하고 발목 쪽만 그렇게 따로 불편하십니까? 무릎하고요. 발목, 발등 이렇게 양쪽 다 아파요. 양쪽 다요. 네. 그런데 MRI 소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들으셨고요. 예. 제일 처음에는 디스크가 네. 터졌다 합니다. 아, 디스크가 터졌다고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받으셨는데도 지금 큰 효과가 없다. 예. 그리고 주사 치료도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네.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주사 치료를 받으셨을 때 조금 호전이 있다가 또 아프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효과가 없으셨던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호전 없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요? 예. 그러면 조금 아쉽지만 예. 가능하시다면 MRI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고 네, MRI 새로 네. 찍어가 봤는데 네. 디스크가 이제 없답니다. 아, 디스크가 약간 없대요? 약간 협착 거는 것만 있고요. 그러면 신경이 눌리는 게 없다는 판단이 있다면 예. 우선은 신경 근전도 검사를 해서 네, 했습니다. 그것도 하셨어요. 네. 예. 거긴 뭐라고 결론? 그것도 뭐 별극이 없답니다. 별거 없으시대요. 그러면 네. 신경에서 오는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리고 아픈데요. 밤에 잠도 그러면 못 자고. 근육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 근육이 아니고 허리 부위 있잖아. 4번, 5번 네. 사이가 그렇게 아파요. 아프면서 다리가 지리고 아파요. 근육이 뭉쳐서도 그런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MRI를 찍어서 검사했는데도 신경이 눌리는 것이 없고 디스크가 네.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들으셨고 신경 검사까지 하셨는데도 신경이 괜찮다고 설명을 들으셨다면 신경 네. 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근육 그런데 쪽에 이제 한 번씩 발에 있잖아요. 네, 네. 그냥 약간 전기 오는 그 찌릿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상이 없습니까? 네, 우선, 어머니. 네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상담하지 못한 부분은 방송 후에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3-9833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